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30시간째입니다. 실제 방류 이후 바닷물은 괜찮을까요? 도쿄전력이 방류된 해역에 바닷물을 채취해 삼중수소 농도를 처음 공개했습니다. 기준치 이하다, 문제 없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도 한국 정부도 모두 괜찮다고 하는데요. 일단 다행이지만 계속 지켜봐야겠죠. 일본에서는 방류 기간이 30년을 넘을 거란 예상도 나온다고 합니다. 후쿠시마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민지 특파원, 정말 이 안전한 수치가 나온 겁니까? 네, 이곳 후쿠시마 앞바다에는 지금도 계속 방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조금 전 도쿄전력 측은 어제 방류 이후 원전 3km 이내 지점 10곳에 바닷물을 채취해 삼중수소 농도를 처음 발표했습니다. 리터당 4.6에서 8.1 베크렐로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와 WHO 식수 기준은 각각 리터당 4만 베크렐과 1만 베크렐인데요. 모두 한 자릿수로 기준치를 훨씬 밑돌았습니다. 도쿄전력은 해저터널 배출구 근처 3km 내에서 리터당 700 베크렐이 넘으면 방류를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海域モニタリングの結果となっております。トリチウムの分析結果が得られているというところです。検出限界値未満というところが確認されたというところ。 일본 환경성도 해역 11곳에서 바닷물을 채취해 삼중수소 농도를 측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산청은 후쿠시마 앞바다서 잡은 생선에서 삼중수소 농도 함유량을 측정하는 등 방류 안전 증명을 위해 속도를 내는 분위기입니다. 그렇지만 오염수 방류 뒤 후쿠시마 수산시장은 여전히 한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心配は心配ね。そうだね。それはいるいる。多国籍軍。これカナダ結果の 일본 NHK 방송은 향후 빗물이 계속 쌓여 오염수 방류 기간이 당초 계획인 30년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후쿠시마에서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우리 정부도 매시각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역시나 아직 이상 상황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오염수 방류는 범죄라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유찬 기자입니다. 우리 정부가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항목은 5가지입니다. 희석 후 삼중수소의 농도, 처리할 오염수의 방사선량, 희석용 바닷물의 방사선량, 그리고 시간당 유입량과 오염수 처리수의 방사선량입니다. 이 중 희석 과정을 거쳐도 남는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 농도는 오늘 오후 4시 기준 리터당 206 베크렐입니다. 기준치 1,500 베크렐의 7분의 1 수준이라 정부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나머지 4가지 수치도 정상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정부는 어제 오후 1시 방류가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방류가 당초 계획대로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특별한 이상 상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본 방류 현장을 직접 점검하는 IAEA 현지 사무소에 이르면 오는 27일 우리 전문가를 파견할 예정입니다. 도쿄전력 측이 공개하는 정보만 모니터링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전문가 규모나 역할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연일 정부 방침을 비판하는 야당은 장외 집회를 열고 오염수 방류를 인류에 대한 범죄라며 맹비난했습니다. 일본의 이 환경 테러,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침해,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이 해악을 막으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정부는 방사능 검사 비용 등을 일본 정부에 청구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찬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매일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전국 곳곳에서 어시장 축제가 열렸는데요. 방류 이후에 실제 타격이 컸을까요? 배영진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마산 어시장 축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우려 속에도 방문객들의 발길은 이어졌습니다. 사람도 많고 먹을 것도 맛있게 먹고 가는 것 같아요. 마산 쪽에 우리 먹거리라고 생각하고 크게 걱정 안 하고 온 것 같아요. 네, 아직까지는 그래도 조금 그런 불안감은 덜 한 것 같은데 이제 조금 더 본격화되면 그때는 또 대응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제주 최대 어시장인 동문수산시장 상인들은 하루하루 줄어가는 손님들로 걱정이 큽니다.
한 4분의 1 줄었습니다. 걱정 많죠. 이게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는 거고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서 수산물 안전에 대한 우려는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막연한 불안감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안간힘입니다. 이에 정부는 기존 정부의 검사에 더하여 민간 기관 역량을 활용하여 양식 수산물이 출하되기 전 검사를 대폭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유통수산물에 대한 안전검사를 매일 실시하고 강원 동해안 7개 시군은 매일 한 지자체씩 수산물 방사능 검사에 나섭니다. 충남, 전남, 경남 등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를 매주 공개하거나 방사능 검사 횟수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학교 급식에 일본산 수산물은 없다며 안전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또 오는 30일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단체 급식 업체들과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자, 일본이 방류한 오염수는 이렇게 태평양 전체를 돌게 됐는데요. 자, 그럼 다른 나라들은 이 방류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베이징 이윤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바다 방류를 반대해온 태평양 도서국들 중 일부가 국제적 안전 기준을 충족했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태도국 포럼 소속 18개 국가 중 호주와 뉴질랜드, 피지 등이 수용 의사를 밝힌 겁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은 지난달 태도국 의장국인 쿡제도를 방문해 설득 작업을 벌였습니다. The effects of the operations from the Fukushima Daiichi nuclear power plant will be legitimately negligible and there will be no harm to the ocean environment. EU와 노르웨이, 아이슬란드는 이달 3일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 규제를 완전히 철폐했습니다. 미국 정부도 채널A의 질의에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해 안전하다며 일본의 계획에 만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에 따르면 현재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 규제 국가나 지역은 우리나라와 중국 등 7곳입니다. 중국은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어제 곧바로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을 전면 중단하는 사실상의 보복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这是极其自私自利、极其不负责任的行为。 후쿠시마 오염수의 방류가 시작되자 중국 해안 도시들을 중심으로 소금 사재기 현상도 벌어졌습니다. 낱개 포장 소금 수십 개를 챙기는 모습이 포착되는가 하면 동부 산둥성에선 1시간 동안 소금 4톤이 팔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무경찰 의경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가 하루 만에 후퇴했죠. 취재 결과 제동을 건 사람 다름 아닌 윤석열 대통령이었습니다. 군 병력도 부족한 상황에서 이미 경찰을 늘려놓은 상황에서 의경을 부활시킨다는 건 현실성이 없다고 철회시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먼저 조영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무경찰 제도입의 백지화를 직접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그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의경 부활을 꺼내들었습니다. 범죄 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 경찰제의 제도입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한 총리 담화를 보고받은 뒤 직접 의경 제도입은 안 된다는 지시를 참모들에게 한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병력 자원이 부족해 의무 경찰 제도를 폐지한 것 아니었는가라며 병력이 부족한 상황에 의경을 다시 부활한다는 건 현실성 없는 이야기라고 일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0년까지 10만 명대를 유지하던 군 입영자는 2021년부터 9만 명대로 떨어졌고 더 줄어들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은 또 의경 폐지로 인원이 감축된 만큼 직업 경찰의 수를 늘려주지 않았느냐고도 지적했습니다. 2만 5천 명 규모의 의경이 폐지된 대신 2018년부터 올해까지 직업 경찰 2만 명이 늘어난 점을 언급한 것입니다. 대통령 지시에 총리 발표 하루 만에 총리실은 필요하다면 검토로 해명하는 설명 자료를 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졸속 행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오락가락 행정의 단면이 또다시 드러난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총리 담화문 발표 전 의경 제도입에 대한 사전 보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조용민입니다. 의무경찰 부활 백지화를 지시한 윤석열 대통령은 대신 경찰 조직을 개편할 계획입니다. 14만 경찰 중에 이 경찰청에서 관리 업무하는 인력을 줄이고 파출소, 지구대 같은 일선 현장 경찰을 늘리는 안을 가져와라 경찰청에 지시했습니다. 이어서 송찬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무경찰 부활 대신 치안을 중심으로 하는 조직 개편안을 만들어 오라고 경찰에 지시했습니다. 경찰 인력을 늘리기보다 기존 인력을 재배치하라는 겁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시도경찰청 소속 관리 인력을 줄이고 지구대, 파출소, 경찰서 등 일선 치안 현장 조직을 대폭 늘리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본연의 임무는 정보 수집이나 기획 수사보다 치안이라는 대통령의 생각이 반영됐습니다. 현재 14만 경찰 중 동시에 투입이 가능한 현장 치안 업무 인력은 4분의 1 수준입니다. 일시점에 길거리에서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경찰력은 대략 3만 명 내외로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지난해 인력 현황에 따르면 경찰은 전년 대비 2,000명이 늘었는데 60%는 의경의 빈자리를 채우는 경비경찰 증원이었습니다. 지역관서 근무자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일반적으로 승진 코스로 불리는 정보나 특수수사가 아닌 현장 치안 업무 경력을 인사에서 우대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범죄 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한 순경 출신 경찰관이 승진과 보직 배치에서 공정한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일각에선 오히려 낮은 보상과 강한 업무 강도로 현장 인력이 유출되는 것부터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현장 파출소의 치안 인력 공백은 이미 현실화돼 있습니다. 파출소 바로 앞 금은방에서 이 절도 사건이 벌어졌는데도 출동할 순경이 없고요. 문을 닫는 치안센터까지 생겨나면서 이 주민들 불안이 큽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앳돼 보이는 남성 2명이 금은방 앞을 서성입니다. 한동안 주변을 살피더니 가방에서 망치를 꺼내 출입문을 부숩니다. 망치로 진열장을 박살낸 뒤엔 귀금속을 가방에 쓸어 담습니다. 범행에 걸린 시간은 30여 초에 불과합니다. 광주 충장로 금은방에 3인조 절도범이 침입한 건 오늘 새벽 1시 50분쯤. 3층에서 있는데 뱃소리가 나더라고. 창문 열고 도둑한 잊혔어요. 5번을. 경찰은 범행 4시간 만에 3인조 절도범을 붙잡았는데 모두 10대 청소년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털린 금은방 바로 길 건너편엔 충장 치안센터가 있습니다. 하지만 텅텅 비어 있습니다. 예산과 인력난 등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사실상 폐쇄됐습니다. 원래 예전에 평일 주간에만 근무했었는데 그 인원이 이제 배치가 안 된 것 뿐이지 폐쇄까지는 안 해요. 60여 개의 금은방이 몰린 이 거리에선 지난해 12월에도 초등학생이 가담한 금은방 절도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치안센터가 문을 닫은 직후입니다. 여기가 상징적인 자리예요. 금방한테는요. 왜냐면 금방 이 자리 웬만하면 안 털려요. 충파를 이게 폐쇄 조치하면서 그런 강력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가, 지속적으로 존치하면서 24시간 근무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광주 지역에선 최근 충장 치안센터를 비롯해 3곳이 운영을 중단하면서 주민들은 치안 공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이 사법 리스크 의혹으로 10월 사퇴설, 이선 후퇴설 등이 제기됐었죠. 자, 이 대표 총선은 내가 할 일이라며 일축했습니다. 친명계에서는 혹시 구속되더라도 물러날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최근 자신에 대한 지지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며 당 일각의 총선 전 퇴진설에 선을 그었습니다. 전망이 아니라 기대겠지요.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 제가 78%라고 하는 역사에 없는 압도적 지지로 당대표가 됐고 지금도 그 지지는 유지되는 정도를 넘어서서 더 강화되는데 이재명 체제로 내년 총선을 치르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총선을 어떻게든지 반드시 이긴다.
라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제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죠. 연이은 검찰 소환과 영장 청구서에도 견제함을 과시하고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친명계도 이재명 체제로 총선을 치르는 게 당연하다는 입장입니다. 이 대표가 구속된다 하더라도 대표직 사퇴와는 무관하다는 겁니다. 한 친명계 의원은 대표가 구속을 이유로 물러난다면 지지층들이 총선에 투표를 안 할 수 있다는 걸 염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원 당규상 기소 혹은 구속이 되더라도 대표직 유지가 가능합니다. 비명계는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합니다. 한 비명계 의원은 구속된 당대표로 총선을 치르는 건 국민들과 싸우겠다는 게 아니냐고 했습니다. 오는 28일 민주당 의원들은 내년 총선 전략을 논의하는 워크숍을 엽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두고 개파 간의 충돌이 예상됩니다. CLA 뉴스 최수연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어제 이 라인펀드 관련해 다시 조사를 해봤더니 한 국회의원에게 특혜성 환매가 있었다 발표했죠. 해당 의원으로 알려진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강력하게 부인하면서 오늘 이복현 금감원장이 자신에게 사과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원장이 정면 반박하고 나서면서 진실 공방 양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김승희 기자입니다. 김상희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라인펀드 특혜 환매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습니다. 오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직접 의원실에 찾아와 사과했고 이 과정을 전부 녹취했다고도 했습니다. 금감원장이 저에게 죄송하다고 하는 말을 제 기억으로 한 5번 했습니다. 1시간 동안에. 5번도 넘게 했습니다. 기자회견 후에는 더욱 거친 어조로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살아온 70년에다 오물을 뿌려. 자꾸 딴소리하면 그거 1시간 동안 제가 펄펄 뛴 거를 까냈습니다. 이후 김 의원은 여의도 금융감독원으로 가서 연좌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 의원의 주장에 대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정면 반박했습니다. 이 원장은 오늘 채널A와의 통화에서 김 의원을 만나 수만 명이 피해를 본 사안에 대해 피해를 회피한 것도 이익이지 않느냐, 특혜가 아니라고 말을 못하겠다고 말씀드렸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채널A에 시장 질서와 관련된 사안에서 힘센 사람들과 관련된 것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금감원을 믿겠냐며 조사의 취지도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라임 운용이 환매 중단 선언 직전 불법 자금 지원을 통해 김 의원에게 2억 원을 특혜성으로 환매해 준 것으로 보는 상황.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대통령 임명장을 받고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은 방통위원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했는데요. 이 위원장 향후 공영방송 포털 개혁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 예정입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을 제거하고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 시한이 지나자 바로 임명한 겁니다. 방통위원장이 공석이라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28일 취임식을 갖는 이 위원장은 공영방송과 포털 사이트 개혁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방통위원장으로 부를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이동관 씨는 공영방송의 인사와 보도에 관여하겠다는 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방송 장악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5인 합의제지만 상임위원 3명이 공석이라 당분간 2인 체제로 운영됩니다. 여권은 법적으로 상임위원 2명만으로도 회의 소집과 안건 의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절차적 하자를 지적했습니다. 이미 방통위는 불능 상태가 돼버린 것이고 그래서 그 2명에 의해서 진행되는 의사결정은 절차적 하자가 명백한 그런 불법적 의결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동관 위원장은 오는 29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참석할 예정인데 방통위원장 참석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입니다. 채널A 뉴스 이동훈입니다. 여랑야랑 정치부 윤수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못 찾겠다.
꾀꼬리는 아니겠죠. 네, 아니고요. 이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입니다. 오늘 국회 여가위에서 이 잼버리 관련 현안 질의가 있었는데요. 회의 시간이 다 되도록 김 장관이 보이지 않자 민주당 의원들 이곳까지 쫓아갔네요. 여가부 장관 어디십니까? 저기 대변인이요. 주민경 대변인님 도망가지 마시고 오세요. 오세요. 빨리 오세요. 여가부가 어디로 화장실을 도망가요? 아니 화장실을 도망가요? 어디 여가부 장관 어디 있어요? 여가부 장관 국회에 계셔. 아니 국회 어디 있어요? 갑시다. 장관 어디 있어요? 만나러 갑시다. 안녕하세요. 아니 지금 야 진짜 심하다 주민경. 주민경 보자. 대변인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고 갑시다. 같이 갑시다. 말씀 드렸습니다. 아니 같이 갑시다. 본인을 좀 써요. 얼굴 보려고요. 얼굴 보고 이러지 마십시오. 이러지 마십시오. 장관 어디 계시냐고요? 아니 여기까지 왔으면 지금 이곳 국회에서 추격 영화를 찍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변인 따라 화장실 안으로 지금 들어간 거죠. 아이고, 그래서 장관 찾았습니까? 네, 아니요. 이 민주당 의원들이 국무위원 대기실까지 가봤지만 찾지 못했고요. 9시 열릴 예정이었던 회의는 약 40분 늦게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로 시작됐는데 결국 파행됐습니다. 아까 대변인은 국회에 있다 계속 하던데 김 장관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네, 처음에 여가부는 이 문자로 참고인 합의가 되지 않아 김 장관은 이 국회에서 출석을 대기 중이라고 알려왔는데요. 네, 알아보니 사실은 국회 밖 인근에서 대기 중이다가 여당에서 안 나와도 된다고 해서 돌아갔다고 합니다. 여당은 대통령실 경호처장을 부르자는 야당에 동의할 수 없다며 오늘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네, 어쨌든 국회에는 없었던 거네요. 네. 네, 그러다 보니 이 잼버리 기간 동안 한덕수 총리가 이 현장을 지키라고 했는데도 이 현장 근처 숙소를 이용했던 과거도 소환됐습니다. 여가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었죠. 장관님 이제 신변을 위협하는 협박이 있어서 그 전북 경찰청에서 이제 신변 보호를 해줬고. 여가부도 전라북도도 국회에서 제대로 리뷰는 해봐야겠죠.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인데요. 날개 이야기를 꺼냈나 보죠? 네, 윤 대통령이 국민통합위원회 회의에서 이 새가 날려면 좌우 날개가 다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한쪽 날개를 언급하며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오른쪽 날개는 앞으로 가려고 그러고 왼쪽 날개는 뒤로 가려고 그런다면 그 새는 날 수 없고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시대착오적인 그런 투쟁과 혁명과 그런 사기적 이념에 우리가 굴복하거나 거기에 휩쓸리는 것은 결코 진보가 아니고 우리 한쪽의 날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보면 진보 쪽 뭔가 날개를 지금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주어는 없었지만요. 이 공교롭게도 이 같은 시간 민주당은 용산 대통령실을 향해 도보행진을 시작했는데요. 아무 문제 없다, 안전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대통령이 할 일이 무엇인가, 정부 여당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를 지금 이 자리에서 단단하게 가르쳐 줍시다, 여러분. 네, 민주당 오른쪽 날개로만 날려던 건 윤 대통령이라고 지적했고요. 반대하는 쪽은 무조건 차별하고 무참히 탄압했다며 통합을 논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날개 비유는 사실 진보 진영에서 많이 나왔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이 진보학자 리영희 교수의 저서 제목이기도 하죠. 이재명 대표도 언급했었습니다.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날고 자전거는 두 바퀴로 나아갑니다. 민주당의 균형을 위한 국정 안정의 기회를 주십시오. 친명계 일색으로 당 지도부가 구성이 됐는데요.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나는 건데, 근데 좌우의 날개를 못 날고 있구나. 네, 건강한 보수와 건강한 진보, 양쪽 날개가 국가를 위해 활짝 펴지는 그런 날을 기대해 봅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사상 첫 불명예를 썼습니다. 범죄 용의자들이 찍는 이른바 머그샷을 전현직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찍은 겁니다.
철저히 계산된 환한 표정으로 찍었는데 딸기 또는 금발이라는 머리색이 적힌 수감 기록도 공개됐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빨간색 넥타이 차림으로 눈을 부릅뜨고 정면을 노려보는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미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보안관실이 공개한 범인 식별용 사진, 이른바 머그샷입니다.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 중 최초로 머그샷을 찍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2020년 대선에서 패한 뒤 조지아주 국무장관에게 결과를 뒤집을 방안을 찾으라고 압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구치소에 수감된 겁니다. 앞서 3차례 기소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머그샷을 피했지만 이번엔 모든 피고에 같은 대우를 하는 지역 원칙에 따랐습니다. P로 시작하는 9자리 수감번호, 키와 몸무게, 딸기색 또는 금발이라는 머리카락 색깔까지 수감 기록에 적혔습니다. 트럼프는 사전 합의대로 보석금 2억 6천만 원 정도를 내고 20분 만에 석방된 뒤 입장을 밝혔습니다. We did nothing wrong. I did nothing wrong. What they're doing is election interference. They're trying to interfere with an election. There's never been anything like it in our country before. 본인의 SNS에도 머그샷을 올리며 선거 방해, 항복은 절대 없다라고 적었습니다. 2시간 만에 12만 개 넘는 댓글이 달렸고 공화당 지지자는 트럼프 머그샷이 모나리자보다 유명한 이미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CNN은 사전에 트럼프 캠프에서 머그샷을 어떤 표정으로 찍을지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에 대한 검찰의 기소는 성추문 무마와 기밀 문서 유출 등에 이어 4번째로 혐의는 모두 91개에 달합니다. 지지자들의 결집 속에서도 트럼프의 사법 리스크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러시아 용병인 프리고진의 비행기 추락사를 두고 푸틴 배후설이 끊이질 않고 있죠. 푸틴 대통령이 카메라 앞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프리고진은 유능했지만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다라며 불편한 감정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권갑구 기자입니다. 카메라 앞에 앉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표정이 담담합니다. 반란 2달 만에 비행기 사고로 숨진 바그너 그룹의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에 대해 언급합니다. 사고 발생 28시간 만입니다. Это был человек сложной судьбы, и ошибки у него были серьезные в жизни, и добивался он результатов нужных. 유족에게 심심한 애도의 뜻을 전한다면서 1990년대 초부터 알고 지냈던 인연도 설명했습니다. 암살설을 의식한 듯 자신이 아는 건 많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Вчера только, насколько мне стало известно, вернулся из Африки. Встречался здесь с некоторыми официальными лицами. 외신들은 전직 러시아 당국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치밀하게 준비된 푸틴의 복수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반란 이후 2달 동안 푸틴 대통령이 프리고진을 아프리카로 파견 보내고 친한 고위직을 해임하는 등 그의 손발을 사실상 잘랐다는 겁니다. 미국 정부는 추락사고 원인으로 기내 폭발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Nothing to indicate, no information to suggest that there was a surface-to-air missile.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도 파편이 반경 3km 이상 퍼졌다는 점 등을 근거로 비행기에 설치된 폭탄으로 추락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각종 분석과 추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서방 언론은 러시아 당국이 정확한 조사 결과를 발표할지는 미지수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권갑구입니다. 한 달 뒤면 추석 연휴인데 계획은 세우셨습니까? 추석과 개천절 사이에 낀 평일인 10월 2일, 이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걸 정부가 검토 중입니다. 확정되면 6일 동안 황금 연휴가 생기는 겁니다. 안보경 기자가 시민들 목소리까지 함께 취재했습니다. 올해 추석 연휴는 모두 6일이 될 전망입니다.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나흘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에 10월 3일 개천절 사이에 있는 평일 하루가 임시 공휴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당에서 임시 공휴일 지정을 건의해 검토 중이라며 여론이 호의적이면 지정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연휴 기간에 유동인구가 많아지면 내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6일 연휴 가능성에 시민들은 들뜬 분위기입니다. 일단은 공짜 휴일을 국가로부터 합법적으로 얻었으니까 너무 좋죠. 또 길어진다는 게 너무
너무 홀가분하고 행복하고 본가도 내려갔다가 좀 친구들도 만나고 시간 넉넉하게 이렇게 길게 쉬는 게 흔하지가 않잖아요. 여행 계획도 또 짤 수가 있고 저희 가족은 또 이번에 길게 또 지방에 내려갔다 올 수 있게 돼가지고 본가가 지방이어가지고 아무래도 내려갔다 올라오고 하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좀 있어서 아무래도 피곤이 좀 덜할 것 같아요. 소상공인 연합회는 기대감을 나타내면서도 오히려 해외여행으로 쏠릴까 우려도 나왔습니다. 길어진 연휴 기간 해외보다는 국내에서 시간을 보내며 지역에서 소비가 이뤄지도록 추가 정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임시 공휴일 지정은 다음 달 국무회의에서 결정됩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초등학교 수학여행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전세버스 대신 노란색 스쿨버스만 이용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유권 해석 때문입니다. 하지만 논란이 커지자 교육당국과 경찰은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강경무 기자입니다. 강원도 한 전세버스 업체. 초등학교 10곳과 수학여행에 쓸 버스 임차 계약을 맺었다 최근 4곳에서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어린이 통학용 버스 규정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공문 하나 보내가지고 이런 차 아니면은 수학여행을 못 나간다고 하니까 한 교육청이 현장 체험학습 때 버스를 이용하는 게 어린이 통학에 해당되는지 법제처에 문의한 게 발단이 됐습니다. 법제처는 현장 체험학습 역시 교육과정의 일환인 만큼 어린이 통학이 맞다고 해석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가 더 중요한 만큼 통학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경찰청 측 의견을 수용했다는 설명입니다. 버스업계는 난색입니다. 어린이 통학용 버스를 만들려면 외관을 노란색으로 칠해야 하는데요. 좌석도 어린이 몸집에 맞는 규격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여기에 승하차 전멸 등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고 기존 좌석을 쓰려면 카시트를 추가로 달아야 하는 등 개조에 최소 500만 원이 듭니다. 통학버스를 구하기 어렵다 보니 전국 학교에서 현장 체험학습을 취소하는 경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선 관내 초등학교 30% 이상이 취소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점점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일단 2학기 체험학습 관련된 일정들의 차질이 이제 불가피하고 논란이 커지자 교육당국과 경찰은 협의 끝에 당분간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비정기적 운행에 대해서는 통학버스 기준을 정용하지 않도록 법령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신림동 산책로 살인범 최윤종이 오늘 검찰로 넘겨지며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지난번과 달리 마스크나 모자를 쓰진 않았습니다. 모여든 취재진을 보며 탄식을 내뱉더니 남일 얘기하듯 무덤덤한 표정으로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송진섭 기자입니다. 반바지 차림에 검은 뿔테 안경을 쓰고 경찰서를 나서는 남성. 신림동 성폭행 살인범 최윤종입니다. 취재진이 몰려있는 모습을 흘끗 쳐다보더니 허공을 바라보며 탄식을 내뱉습니다. 카메라 앞에서는 취재진 질문에 무덤덤한 표정으로 대답합니다. 범행 왜 저질렀습니까? 우발적으로 한 거죠. 우발적으로 저질렀다고요? 저도 모르겠어요. 한쪽 다리를 흔들며 답을 이어가던 최윤종은 살해 의도가 있었냐는 질문에는 황급히 부인했습니다. 처음부터 살해하려고 한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피해자 결국 사망했는데 네.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윤종은 체포된 이후 지금까지 성폭행 혐의만 인정하고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차 부검 결과 피해자의 직접 사인은 질식사로 나왔고 최윤종 역시 뒤늦게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고 시인했습니다. 경찰은 강간치사가 아닌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10년 이상 징역 혹은 무기징역을 받는 강간치사죄와 달리 강간살인죄가 인정되면 무기징역이나 사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철저하게 보완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초등생 의붓 아들을 의자에 묶고 학대해 숨지게 한 이 계모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는데요.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가 이 살해할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친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초현진 기자입니다.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은 없으세요? 아이에게 사죄하는 마음뿐입니다. 감사합니다. 12살 초등생 이시우 군을 50차례 넘게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 이모 씨. 아이를 유산한 뒤 시우 군을 분노 표출 대상으로 삼아 연필로 허벅지를 찌르거나 온몸을 때리는 등 심하게 학대했습니다. 시우 군은 거듭된 학대로 1년 만에 8kg 넘게 빠졌고 사망 당시 체중은 29kg에 불과했습니다. 사망 이틀 전엔 10시간 넘게 아이 눈을 가린 채 의자에 묶어놓은 사실이 드러나 공분을 샀습니다. 검찰은 이 씨의 범행이 매우 잔혹하다며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이 씨가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살인죄는 인정하지 않고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선고 이후 방청객들이 낮은 형량에 반발해 고성을 지르면서 재판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법정에 출석한 이 씨는 옥중에서 출생한 아기를 안고 있었는데 형량이 선고되는 동안 아기 귀를 막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실수하는 아이를 끝까지 법정에 데리고 나오면서 자신의 아이를 위해서 성소를 바란다고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고 오늘 재판 결과는 아예 말이 안 되는 결과라고 생각해요. 법원은 이와 함께 상습 아동학대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시우 군의 친부에겐 징역 3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항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경기도 화성에 있는 한 폐유 재활용 업체에서 큰 불이 나 한 명이 숨졌습니다. 인근 서해안 고속도로도 2시간가량 전면 통제됐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시커먼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소방 헬기가 물을 뿌리지만 역부족입니다. 폐유 재활용 업체에서 불이 난 건 오전 11시 10분쯤. 폐유를 저장한 탱크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과 함께 불이 시작됐습니다. 불이 펑 터지잖아. 기름 탱크 통이 터지면서 불이 팍 올라가. 그게 계속 났다.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해 장비 80대와 인력 180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고 4시간 뒤인 오후 3시 20분쯤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이 불로 50대 외주업체 근로자가 숨지고 인근 건물 6개 동도 모두 탔습니다. 건물이 샌드위치 패널로 만들어진 데다 많은 양의 폐유가 보관돼 있어 피해가 컸습니다. 폐유가 든 드럼통을 중장비로 일일이 들어올려 물을 뿌리고 있는데요. 바로 옆 건물은 외벽과 철근까지 모두 녹아내렸습니다. 검은 연기가 인근 서해안 고속도로를 뒤덮으면서 양방향 2km 구간이 2시간가량 전면 통제돼 극심한 정체를 빚기도 했습니다. 폐오일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저장돼 있는 그 탱크들이 폭발하면서 연소가 됐기 때문에 일반 화재보다 더 큰 검은 구름이 많이 발생되게 되었던 상황입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폐유 저장 탱크를 수리하던 중 불이 시작됐다는 관계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최근 미국 워싱턴 DC와 시카고에선 청소년들이 난동을 부리고 약탈과 폭력을 일삼는 범죄가 기승입니다. 급기야 당국은 심야 시간에 청소년의 통행을 아예 금지하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세계를 가다 워싱턴에서 이윤우 특파원입니다. 10대 청소년들이 도로 한복판에서 버스를 가로막고 위로 올라가 춤을 춥니다. 또 다른 무리는 다른 사람의 차를 아무 이유 없이 짓밟고 편의점에 들어가 약탈을 하는 청소년들도 있습니다. 최근 시카고에서는 청소년 수백 명이 10대들의 점령을 외치며 난동과 폭력, 절도를 저지르는 등 도시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수도 워싱턴 DC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이달 12일 도심에 위치한 하워드 대학에 10대 50명이 몰려와 면식도 없는 대학생을 구타하고 또 다른 학생을 흉기로 찌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금은 보시다시피 경찰이 일반인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화이트 클럽이라는 조직을 결성해 밤거리에서 이유 없이 난동을 일으켜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자 워싱턴시 당국은 10대 청소년 심야 통행 금지라는 극약 처방을 내렸습니다.
1995년 제정됐지만 집행된 사례가 거의 없는 청소년 통행금지법을 다시 꺼내든 겁니다. Parents, we want you to know where your kids are overnight. We want our city's youth to be safe and to be home during overnight hours. 다음 달 1일부터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밤 11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까지 사건이 잦은 7개 지역의 통행을 금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만약 통금 시간대에 적발되면 부모와 연락이 닿을 때까지 청소년 시설에 구금되고 최대 25시간의 사회봉사와 우리 돈 약 67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미 시카고, 볼티모어 등 12개 도시에서도 미성년자 통금을 시행하고 있는데 미 전역으로 더 확산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청소년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We may be minors, but just like I feel like we deserve the ability to be able to go where we want. God-given rights to be where we want to be when we want to be it, right? We have free will. It's part of this country. It's protected in the Constitution. 통금이 범죄 감소 효과와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합니다. I mean, I don't think it's going to do anything to crime rate because it's not targeting the kind of people that are causing the crimes in the first place, and it's just limiting people that don't need to be limited. 반면 극약 처방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But I also understand like the crime rates in DC have like risen up when they're just like walking around doing nothing really. There's been a lot of shootings in the streets. 올해 워싱턴에서 총에 맞은 청소년만 80명. 그중 12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도 치안 위협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미국처럼 모두의 자유를 희생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이윤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과일값이 크게 뛰었습니다. 봄에는 이상 좋은, 여름에는 태풍과 폭염으로 수확량이 많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게다가 앞으로 가격이 더 오른다니 걱정입니다. 광민경 기자입니다. 경북 문경의 사과 농가입니다. 올여름 폭우가 쏟아지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탄저병까지 번지면서 병든 사과를 골라내는 게 일이 됐습니다. 한 나무에 원래대로 하자면 한 220개 이상 달려야 하는데 한 5, 60개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망가진 사과들을 2, 3m 깊이 마른 우물에 넣어놨는데 넘칠 정도로 많습니다. 이 사과들은 가공식품으로도 만들지 못하고 그대로 버려야 합니다. 배농가에서는 올봄 서리 때문에 배꽃이 얼고 폭염과 폭우가 이어지며 수확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배가 주렁주렁 달려 있어야 할 가지가 썰렁합니다. 꽃이 만개했을 때 그 서리가 와가지고 꽃이 완전히 다 가버렸어요. 한 300박스 따야 되는데 올해 10분의 1도 못할 것 같아요. 과수농가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당장 추석 과일값이 문제입니다. 오늘 홍로 도매 가격은 지난해보다 38.9%, 아오리 가격은 49.4% 급등했습니다. 배도 18.8% 올랐고 포도와 복숭아는 2배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낙과 및 병 발생이 많아 생산량이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추석 과일 가격은 전년 대비 크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더해 탄저병 영향으로 농가들이 수확 시기를 앞당기고 있어 추석이 되면 과일 공급이 더 부족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광민경입니다. 이번 주말 막바지 피서 가능합니다. 전국의 대부분 맑은 하늘이 드러나며 햇살이 내리쬐겠고요. 일요일 남부와 제주에는 비가 조금 내립니다. 다만 30도를 넘는 폭염에는 유의해서 즐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남해안과 내륙 곳곳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한낮에 서울은 31도, 대구와 전주, 부산은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전국적으로 자외선도 매우 강합니다. 수십 분만 햇볕에 노출돼도 피부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까요. 선크림을 3시간마다 바르고 실내에서 자주 쉬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다시 빕니다. 수요일까지 강한 국지성 호우 형태로 이어지겠고요. 그 사이 더위도 식을 걸로 보입니다. 한편 현재 발생한 9호와 10호 태풍은 지금 예보로선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을 걸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전 세계 최초로 달 남극에 착륙한 인도, 50년 전부터 우주청을 설립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우린 아직 우주청이 없습니다.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고 있거든요.
여야 모두 말로는 필요하다 하면서도 이 엉뚱한 KBS 수신료 분리징수나 오염수 방류와 엮여서 방치가 되고 있고, 이 우주청을 경남 사천에 지을 거냐 대전에 지을 거냐 표 계산까지 하느라 하세월입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50년 지각하고도 정신 못 차린 국회. 뉴스의 마칩니다. 감사합니다.